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줄리서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악질 좌파 유튜버들 3명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되겠죠. 이 가짜 뉴스는 완전히 철퇴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여론도 형성이 안 되거니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도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발 조치가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봐요.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좀 뒤늦었지만은 제대로 이 법률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한 2차례 걸쳐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박용진과의 설전이요, 한 2번, 3번 정도 계속 됐습니다. 아예 그냥 둘이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예,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도 어제 이 결론이, 이건 아니 법률 싸움에서 박용진이 지가 뭐 한다고 한동훈하고 달려들어갖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는 차라리 민주당이나 정리하는 발언을 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종종 이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정례적으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죠. 이 법학 박사인데 이분이 법리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분이 해석하는 법리를 저도 제가 아는 이제 변호사 이들하고 한번 이제 물어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리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 이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는데 어제도 그래요. 이거 박용진이 한 얘기 말도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승재현 법학 박사 이 선임 연구원이 제대로 딱 해석을 해 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얘기는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검수한 바 민주당 너희들이 만드는 것 때문에 죽어 있는 문주이거니와 신원 보증 때문에 이 석방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속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제 이 범인 말하자면 피의자를 풀어주면 나중에 부르거나 필요할 때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좀 신원 좀 보증해. 이거 어차피 이제 풀려나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때 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 신원 보증서를 쓰는 것이지 신원 보증서가 먼저고 나중에 풀어주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해석한 거하고 지금 이제 승재현 이 선임연구원이 이 법리 해석한 거하고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인 변호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걸 보면 저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제목에도 그랬잖아요. 이 박용진이 이거 욕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다르고 속다른 그런 발언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언론에 또 많이 타대잖아요. 여론, 또 개딸들도 또 등에 업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장관을 때리면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지더라도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동훈이하고 붙으면 일단 언론에서 계속 다뤄주니까 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박용진이가 나온 것 같아요. 박용진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좀 공부도 좀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박용진이가 싸움을 붙었는데 이러한 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싸움은 제발 그리고 신문에 한두 줄 더 나오려고 하는 수준에서의 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 열받는다. 예, 좋은 뉴스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나라 잘 되라고 정말 뭐라 그러죠? 열심히 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가짜 뉴스, 예, 이거 교묘한 오직해야 지금 이재명 같은 인간은 말이죠. 아니 법정 판사 앞에서도 안면 인식 장애라고 정말 저도 욕 나오는데요. 제가 욕은 참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 박용진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 롤스로이스 과연 주인이 누구냐? 운전자가 누구냐? 왜 경찰에서는 풀어줬느냐? 예. 그래갖고 17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떨어져가지고 구속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자료찬이라고 지금 한 2-3시간 동안 사실 한 오후 바로 좀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 모도 매체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보도 매체에 안 나와 있는데 많이 나온 것들이 보면 이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막 들어가면요.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종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가해자가 이거 범인 색깔이 굉장히 농후한 그리고 조폭 범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의 실상 그리고 이 피해 여성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예, 이 가해자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이거 뭐 법상 최고 형을 가해야 할 이재명이하고 비슷한 사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가해자의 실상 그리고 또 이 제가 이 자료 화면을 많이 준비했어요. 예, 자료 화면. 자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이 사태가 결국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간의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대한민국 고급 인력들인데요. 하루 종일 싸울 정도가 됐는데 도대체 그럼 롤스로이스 이 사건의 주인공 이 주인공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가해자 운전사. 도대체 운전사가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박용진과 한동훈 장관이 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이런 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제가 그래서 요 내용을요 상세하게 여러분께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 시원하게 롤스로이스 그 실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좌파 유튜버들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 줄리설 뭐 다 아시죠? 이 줄리설을 유포한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야말로 대통령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강진구 유명하잖아요. 시민언론 더 탐사 이 강진구 기자, 예, 그 다음에 박대용이 그리고 안혜욱이 지난번에 전주에서 출마까지 했잖아요. 이런 정말 XX 같은 사람들을 이거 명예훼손 혐의로요. 11일 날 서울경찰청에 우리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 내용을 보면은요. 피고발인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진구하고 박대용이하고 안혜욱이 이 세 사람 이 안혜욱이가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우리 이제 미디어 법률단에서 내놓은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요. 이 피고발인들 3명은요. 지난 7월 26일 날 자기네 이제 더 탐사라고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 김건희는 조남우 회장이 접대 활용한 여성인 줄리다. 이런 취지의 허위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히 안혜욱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허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줄리 의혹이 허위인 것이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고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 일체 없이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는 점,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죠. 이건 인간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짜 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가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 악질 범행들을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엄중한 수사 그리고 가중 처벌을 기대한다. 이런 지금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뭐 한자 더할 말도 없고요, 뺄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원리 원칙대로 법과 증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상응하는 최고의 법률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과 박용진 의원 간에 어제 하루 종일 한 두세 차례에 걸친 설전, 요 핵심 원인이 뭐냐? 바로 롤스로이스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사고는요, 지난 8월 2일 날,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죠? 이 압구정역, 예,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압구정역이 있어요. 크게. 예, 거기에 이제 동호대에 올라간 그 압구정역이 있는데, 동호대교에서 이쪽으로 하란으로 내려다가 말이죠. 내려다가 노년역 사거리 그쪽에서 이제 치였어요. 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보행을 하고 있던
이 여성, 20대 여성을 치었는데요. 치고 나서 아주 나쁜 엑스예요. 도망간 거죠. 현장 이탈했으니까. 근데 이 여성이 그런데 말이죠. 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생명에까지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방치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생명까지도 위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요게 이제 사건의 개요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풀어줬어요. 이 풀어줄 때 대형 로펌의 변호사 신원 보증을 받고 풀어줬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박용진이가 이제 비판문을 내는 게, 왜 이 예규를 안 바꾸냐. 대검 예규를 근거로 해서 신원보증 받고 풀어준 건데 이 예규를 바꿔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들어와서 풀렸다. 이게 이제 전관 예우. 그 다음에는 예규를 안 바꾼 것은 한동훈 장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 법무 행정이다. 요 두 가지. 한동훈 장관의 포퓰리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검 예규를 고치지 않은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롤스로이스의 이 운전자, 가해자가 도망간 거 아니냐. 이 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반론은 뭐냐? 무슨 소리냐? 대검 예규가 다 죽어 있는 거다. 왜? 민주당 너희들이 말이지 검수안 받고 다 만들어놨지 않았느냐?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이거 너희들이 없었는데 무슨 X 소리냐?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바로 또 2차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아직도 왕자병 걸렸구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열받으니까, 그래? 너는 완전히 전에 음주운전도 한 적도 있잖아. 음주운전 한 거 있고 있잖아. 약물, 음주운전이나, 이 친구는, 롤스로이스 기사는 지금 마약을 적법하게 처방전 받아서 먹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이 마약,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양성 반응. 박용진, 너는 음주운전. 예? 그러니까 너는 아주 특이한 인간이야.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맞받아 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정례적으로 이 칼럼을 싣고 있는 분이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이분이 이제 승재현 연구원이에요. 아주 이분 방송도 지금 많이 나오는 분이죠. 예. 이분이 법리 해석을 했습니다. 이분 법리 해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 제가 이 화면을 좀 바꿔놓는다는 게 못 바꿔놨네요. 이게 가해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명까지도 이미 일부 이제 온라인 매체, 온라인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지금 일반 매체에서는요, 신모 씨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 온라인 매체에 다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신우준이라고 지금 보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우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다 나왔어요. 얼굴도 다 나오고, 예전에 SBS에서 송포유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신우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게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압구정역 사고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압구정역에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고 그 아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 아래 지역에서 이제 사고가 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는데요. 자, 이게 이제 롤스로이스 걸리는 이게 한 6, 7억짜리 간다고 하는데, 여기 남자, 요게 이제 이 가해 운전기사고요. 가해 운전기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예. 자료화면. 이게 제가 여기저기서 찾았어요. 예. 여기가 있죠. 이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여성이 이제 치인 여성인데, 이 치인 여성은 서울에서 상경한 배우 지망생이고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전철을 타고 가다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신우준이라고 하는데, 예, 성지고 출신의 신우준. 이게 다 온라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처음 방송하는, 제가 무슨 이걸 막 뒷조사해갖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요거를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에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오준. 예, 얼굴이 아까 그 롤스로이스 옆에 있는 마스크 쓴 얼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온라인에 지금 찾아봤더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자, 어제 저녁 이제 8월 2일 날 저녁 8시 30분경에 사고가 났어요. 압구정역 인근 인도다. 그래서 건물 외벽이 움푹 파여 있고 주변에 핏자국이 나왔다. 예. 그리고 이제 술 얼마나 먹었어? 지사가 물어보니까, 경찰이 물어보니까 안 먹었어요. 뭐야? 약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케타민 양성 반응. 자, 이게 이제 과거 SBS에서 나왔던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다. 가해 남성 본인 살궁리만 했다. 이런 비판적 기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듯이,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론가 전화를 되게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대형 로펌에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뭐 신원보증서 쓰고 빠져나갔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처리, 왼쪽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왼쪽 코너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여성이 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장기도 다 파열되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나쁜 X죠.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보시면은요. 요거를 보시면, 자, 이게 롤스로이스의 컬리는 이거 한 60억짜리. 이거 옆에 이 사고 난 걸 보십시오. 이렇게 사고 났으니 이게 사람 몸이 이게 나무 나겠습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자, 이 남성 얼굴은 멀쩡해요. 예. 자, 요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화면 왼쪽에 지금 이 모자이크가 처리가 됐어요. 이게 피해 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뭐 사실 뭐 뇌사 상태니까 생명을 건지기가 이제 쉽지 않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차량 여기 차가 이렇게까지 부서졌어요. 이렇게 건물 외벽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러니 이게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사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하고 요 사고를 두고 한동훈과 박용진이가 어제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승재현 이 정책연구원의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이 박사 선임연구위원은 뭐 연구위원급 중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인 거죠.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법리 해석을 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사건 개요는 왜냐하면 사건 개요를 아셔야 되니까, 예, 사건 개요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 해석, 이 법리 해석은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 승재현 선임연구원의 아주 정통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정통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아주 실력 있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저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데 그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승재현 연구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래서 자, 첫째, 그러면 대검이 만든 예규가 뭐냐? 정말 구속을 변하는 프리패스냐? 결론 아니올시다. 그게 박용진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자, 뭐냐? 이 대검 예규의 정확한 명칭은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그래서 이 신원보증서에는 피의자의 상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신원보증서에는 피의자가 향후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소재 불명 시에는 신원보증인을 통해서 피의자 출석해 이렇게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규는 15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건데, 이 예규는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수사 관행이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신원보증서를 요청하고 신원보증서를 받기까지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신원보증인에게 피의자 입건 사실을 알려갖고 피의자 명예를 훼손하는 폐단이 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규예요. 그래서 절대 구속할 만한 피의자를 풀어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예규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신상 보호. 그래서 구속이 불가능한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을 담보하고 소재 파악 같은 것을 위해서 신원 보증서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원 보증서예요.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얘기에 근거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롤스로이스의 피의자를 풀어줬다. 이 가해 운전기사를 풀어줬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2024년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상호 협조 관계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사건 자체를 공식적인 채널로서는 알 수가 없고 안다면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왜? 아니 공식적으로는 지휘권이 없는데 야 너 롤스로이스 사건 갖고 와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박용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진한 얘기를 왜 그대로 방치해갖고 사고를 이렇게 이 가해자가 이 석방대로 했느냐? 예. 이러면서 신원보증 제도를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해 이렇게 예, 난리를 쳤잖아요. 박용진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법리 해석을 보면 검사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예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예규를 폐지하라는 이 압박하는 박용진 의견, 해당 예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폐지하라는 박 의원 의견이 언뜻 보면 예,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 검찰 예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문화됐지만은요. 이 정부 부처의 예규 중에는 이렇게 사문화됐지만 폐기 처리하지 않고 손을 보지 못하는 예규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완화부템이 되는 거예요. 검찰 예규도. 그 정도로 이제 행정량이 많다 보니까 이 예규, 이 사문화된 예규들까지 찾아가지고 다시 손보고 고치고 이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뭐냐? 신원보증제도 자체는 아직도 필요하다. 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해야 되고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딱 보증이 되어야 보증이 서져야 만약에 이번 롤스로이스 운전사를 불렀는데 안 와. 그러면은 신원보증 변호사한테 야 당신이 보증 썼잖아. 당신이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래서 최소한도는 신원보증제도는 필요하다.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 마약 투여 정황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변호사의 신원 보증서만 받고 풀어준 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현행범 체포를 한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시 수사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출석을 담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서 변호사 신원 보증을 요청했다. 이게 이제 승재현 연구위원이 이 경찰 고위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풀어준 이유, 신원 보증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대검 예규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이 신원 보증서를 내놔라. 그래서 정말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의문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재현 연구위원의 해석을 보면 경찰에서 풀어준 것 그 자체, 신원보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뺑소니 운전. 예, 그래서 뺑소니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장 30년까지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 이 씨는요, 사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호 의무, 법률적인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뺑소니신 게 맞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자는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인근 병원에 갔다 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가해자는 112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대목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얼마든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을 것이 아니냐. 왜냐?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고 그리고 뺑소니 운전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승재현 연구원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경찰 수사상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험 운전 치상죄가 있는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복용 사실이 딱 나타났잖아요. 예. 그 약물을 투입하고도 운전한 사실이 딱 이거는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약물 복용의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건강검진 때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CCTV 보면요, 이 가해자 운전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심각하게 이 마약에 취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았느냐. 요 점은 경찰 수사의 큰 문제점이다. 요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죠. 그래서 비싼 외제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미흡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는 이거는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따져볼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 위험운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은 풀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승재현 연구원이 보는 대로 보면 이 두 가지 점을 경찰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고 풀어줬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박용진이가 지적한 대검 예규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찰의 초동 수사의 미흡 문제점. 그러면은 어디론가 장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전자가 장시간 동안 통화한 상대가 누구냐? 통신 기록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권력자적인 위치에서 경찰에 말하자면 뒤에서 이 압박을 해가지고 야 풀어줘. 변호사가 실형보증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 댓글로 성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